안녕하세요. 독서지도사 특강을 진행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양한 독서활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인데요. 저는 국어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더 표현에 집중된 독서활동들인데요. 우선 감상, 확장하기, 또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이 목적에 맞는 독서활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지만 독자의 수준과 활동의 의미가 잘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가지 독서 활동을 갖고 있다. 그 어느 책에든지 적용하고 어느 독자에게든지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르지 못하고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은 이런 독서 활동과 연계되면 재밌겠는데? 또 이 아이에게 맞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할 건 아이 그 독자의 인지 발달 수준, 언어 발달 수준, 그 독서력, 그 평소에 얘가 두꺼운 책을 읽는지 얇은 책을 읽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에 포함이 되고요. 아무리 독후 감상문 활동이 좋은 활동이라고 해도 서평 쓰기가 정말 고급스러운 독후 활동이라고 해도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서 의지를 꺾을 수 있어요. 독서 태도 형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런 활동을 어떤 걸 고를 것이냐 중요하고 여기서도 내 학습 목표, 그 작품과의 연관성, 독서 경험으로서의 확장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물이 내가 이 책과 독서 활동을 잘 연계시켜서 이제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독서 활동 시 이것들 사실 프린트 학습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쫙 해놓고 나서도 책만큼이나 큐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물이 되게 중요한 소설인데 그러면 인물 중심의 이 독서 활동으로 연계시키면 좋겠다. 이거는 되게 실천 중심의 책이네. 그러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독서 활동과 같이 연관하면 좋겠다. 이거 정말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책이네. 그러면 이런 예술 경험 활동을 겪을 수 있는 독서 활동에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독자에 대한 관찰, 그리고 많은 독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접목시키기 쉬우실 겁니다. 우선은 감상 확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상. 아까 앞에서 1단계에서 우리가 이해에 대해 중점했다면 여기서는 감상을 활성화하고 또 이거는 아이의 가치관 형성 또 인성 교육 등에 큰 효과가 있는 활동입니다. 대표 활동으로는 이제 내면화 질문 던지기 그리고 사회의 배경 이렇게 옮겨서 좀 삶에 접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 그리고 인물에게 편지 쓰기 또 닮은 인물 나와 닮은 인물 아니면 내 주변 사람과 닮은 인물들을 찾아보고 결국 이제 작품의 세계와 내 현실을 서로 연결시키는 활동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공감할 수 있고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이번에도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안 아파요 라는 책에서 내가 지구를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의 1인칭 화자 이제 내가 좀 더 작품에 이입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구를 아프게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구를 안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책에 나오는데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걸 뭐 냉장고나 붙여서 내가 직접 표시도 해보고 뭐 교실 뒤에 게시판에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제 실천적인 활동이 많이 부각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칭찬 스티커나 상장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 스티커 무슨 상장에 무슨 상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승화에게 이런 환경 보호 지구가 아프지 않게끔 많이 이제 도와준 친구들에게 이런 상장을 줍니다. 이런 식의 포스터 만들고 상장을 만들어서 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재밌는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계속 지구를 우리가 아프게 했다라고 했을 때 지구에게 우리 미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과 편지를 쓰는 것. 그러면 나의 마음과
이제 지구가 사실 우리에게 실존하는, 우리가 정말 대화하는 그런 살아있는 물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의 이제 인물로 가정하고 편지를 써보는, 나의 감상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과의 편지 쓰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이제 흥부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흥부라면, 내가 놀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특히 주인공에게, 아니면 주인공이 꼭 아니더라도 인물이 부각된 이야기 속에서 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 순간에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그래서 네가 형이라면 네가 갖고 있는 걸 동생에게 나눠줬겠니? 네가 동생이라면 이렇게 형한테 대들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겠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if I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가치관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라는 1인칭을 통해서 아이의 이제 감정이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독후 활동이고, 또 이제 흥부를 도와준 제비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는 활동. 그리고 내 주변에 놀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을 내 주변에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뭐 어떤 친구가 지목될 수도 있고, 나의 친형이 지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현실과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구나,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의도적으로 연결짓게 해주면, 그럼 내가 좀 더 책에 빠져드는 그런 감상 근육도 이제 잘 생겨요. 또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그거는 작품에서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놀부가 이제 제비의 다리를 꺾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생기죠.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구나 라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뭐 학교에서 누가 누굴 괴롭혀요, 뭐 형이 저를 괴롭혀요, 뭐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상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조금만 자극을 해주면 아이가 실제로 이제 다른 영화를 보거나 봤을 때도 좀 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반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차라리 좀 있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서 책 보고 왜 울어요? 책 보고 운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상하는 것도 이제 근육이다, 이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독서 활동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독서 활동이에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활동이고,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또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는 것, 또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 계속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서 쪼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를 이제 하는 거고, 또 작품에 대해서 내가 한번 평점을 매겨보고, 인물의 행동이나 그때 그 사건을 대응하는 그 인물의 대화나 그런 행동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평가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토론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둬서 이 자체를 조금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안 아파요, 를 비판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 책에서 나오는 지구가 정말 아픈 사실, 지구가 지금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고 나름의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 뭐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 여름에는 옛날보다 온도가 더 높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면 된다, 그러면 지구가 행복할 수 있다, 조금 더 불편을 참자, 라는 작가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에어컨을 틀면 많은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뭐 북극곰부터 해서 많은 동물들이 힘들어하니까 에어컨을 줄이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사실 너무 더워지기도 하고, 또 에어컨 자체야 에너지 뭐 소비 효율을 계속 기술적으로 발달시키기도 하고 해서 그런 운동을 옛날만큼 이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책들도 좀 적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작품이 주는 메시지 또 작가의 메시지가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품마다 쪼개서 볼 필요도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과 작가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고 또 작가의 주장, 그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지구가 안 아프다라는 주장, 그의 근거가 무엇인가, 인간이 어디까지 좀 더 내가 스스로 참는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 작가의 말이 다 옳다, 작가의 말은 다 따르자, 이게 아니라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가 좀 불편하면 정말 지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걸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는 것. 그래서 사실 환경보호나 지구 이제 환경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읽었던 책과 한번 내용 비교해보고 그 책에서 말했던 방법과 이 책에서 말했던 방법을 비교해보고 어느 거는 공통되고 어느 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또 재미있겠죠. 꼭 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다큐나 요즘 애니메이션, 환경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과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평점 매기기, 그리고 내가 그 평점을 매긴 이유를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뭐 별 5개 중에 몇 개 색칠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 삼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다고가 하면 우리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타내기 어려우니까 그럼 별 5개 만점으로 하면 몇 개야? 얼만큼 좋았어? 뭐 숫자 10으로 10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넌 어느 정도 좋았니?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 그리고 계속 작품에 대해서 내가 저번 책보단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저번 책이 뭐 별 3개면 이거는 별 4개쯤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내가 이런 평가해 보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매긴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 저번 책보다 이게 두꺼워서 별로였어요. 저번 책보다 그림이 더 많았고 뭐 말하는 투가 재밌었어요. 뭐 인물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자극해주는 이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심청전인데요. 심청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린 너무 익숙하지만 이야기도 보면은, 그 중과 신봉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행위는 적절했나요? 내가,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약속을 먼저 해버리면 결국 누군가, 거짓말을 했거나, 누군가 희생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적절했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좀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또 심청이가 결국 뭐 아버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행동이 정말 아버지를 위한 행동? 효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이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쯤 되면 실제로 독서 토론 이런 것도 해보면 어, 근거가 타당하고 막 객관적이고 이러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들을 자주 만나보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유익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봉사가 눈을 뜬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많은 이야기에서 판본이 좀 다르기도 해요. 판본이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맥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 신봉사가 눈을 뜬 순간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내에서 언제 신봉사가 눈을 뜨는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자마자 눈에 뜨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 아닌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봉사가 눈을 뜬 이유, 원인, 신봉사가 눈을 뜬 결과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원인과 결과, 뭐 주장과 근거를 구분해 보듯이 또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거. 실제로 아이들이랑 독해하다 보면 세부적 디테일한 요소들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느낌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훑털기에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작품의 평점을 매기고 그 이유를 말해본다. 뭐 흥부전보단 재밌었어요. 흥부전보다 너무 재미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평점을 매기고 자신의 이유를 말해보는 거.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내가 작품을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 가치관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인데요. 작품에 대한 독자의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하고 또 예술 및 체험 활동 등과 접목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독서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이제 뭐 교구들 아니면 활동지들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아이가 활동을 섞으면서 흥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른들도 그러니까 지도하는 분들도 역동적인 수업을 이끌려고 많이 유도하는데 그럴 때 이제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포스터 만들기, 뭐 독서 신문 만들기, 또 아이들 연극하는 극화하기, 또 아이들 영상 만들기, 또 글쓰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의 가장 큰 장점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책에 대해 이야기해도 사실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토론을 하고 유용하지만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 삼을 때 결과물이 남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 등은 어떤 결과물이 남아서 누구 보여주기도 좋고 뭐 전시하기도 좋고 포트폴리오 삼기도 좋아요. 독서 이력철 이런데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이 책에서 어, 이 책에서는 뭐 10가지 방법이 나왔다. 근데 그 외에 내가 방법을 더 찾아볼까?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 창의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책에 있는 내용 외부적으로 확산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지구 보호 캠페인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 볼까? 옛날에는 뭐 표 쓰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포스터를 만들기 활동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캠페인 포스터 만드는 활동. 그리고 지구보호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 요즘은 핸드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보호에 대한 글쓰기. 그래서 사실 독서 활동의 꽃은 이제 글쓰기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연관되면 가장 좋은데 요즘은 글쓰기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쓰기를 많이 줄이자 이런 추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쓰기에 대한 흥미가 있고 조금 더 인지발달적인 수준이 된다면 쓰기는 조금이라도 같이 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 보호에 대한 글쓰기 이런 활동 등이 있고요. 다음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전 이야기로 독서 신문을 만들어 본다거나 북 트레일러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종이 신문이 되게 이제 많이 어색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영상 듯한 뉴스로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북 트레일러는 책의 예고편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또 홍길동전을 뭐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 가상 캐스팅을 한번 해보자. 어떤 배우가 하면 맡으면 좋을까?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캐릭터 적합성에 맞게 이제 선별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상 캐스팅을 해보는 거. 특히 요즘은 웹툰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웹툰을 영화화하거나 드라마 한다 했을 때 가상 캐스팅 할때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이 배우가 이 역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싱크로율이 몇 프로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상 캐스팅 활동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홍길동전을 지금 21세기로 가져와서 21세기 홍길동전을 상상해보고 어떤 인물에 대입한다거나 여기 또 나오는 이런 새로운 사건들을 지금의 사건에 접목시켜서 변화시켜보고 그래서 한때 화제가 됐던 웹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조선 왕조 실톡 지금 뭐 삼국시톡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때 역사를 지금 뭐 카톡의 배경으로 가져온다거나 여러 가지 어, 대체되는 그런 현실적인 배경을 가져와서 요소를 차용해서 쓰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상상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 활동, 다양한 독서 활동이 앞에 이해 중심과 이런 표현 중심으로 해서 2차 시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